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디션 대격돌 3회차까지의 방송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시청률 차이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화요일날 먼저 불타는 트롯맨이 방송을 하니까 불타는 트롯맨이 한 15%까지 근접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타는 트롯맨이 1회에서 8.3%를 기록했는데 2회에서 11.8%로 무려 3.5%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2, 3% 정도 오른다고 치면 2% 오르면 13.8, 3% 오르면 14.8, 그러니까 거의 뭐 15% 근접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고작 0.9% 오른 12.7%를 기록했어요. 12.7도 물론 무지하게 높은 시청률이긴 하죠. 문제는 목요일날 방송되는 경쟁 프로그램 TV조선의 미스터트롯2가 20%를 이미 넘겨버렸다는 데 있는데, 그 미스터트롯2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 20.2%를 찍으면서 와, 기적적인 시청률이다 그랬었는데 2회에서 20.8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0.6%만 상승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미스터트롯2가 20%대에서 머물고 있을 때 만약에 불타는 트롯맨이 한 15%까지 따라와서 격차가 5, 6%로 줄어들면 오호라 할 뻔했는데 불타는 트롯맨이 0.9% 상승에 그치면서 아, 이번에 그러면 미스터트롯2가 도망갈 기회를 잡았나 싶었는데 미스터트롯2는 3회 방송에서 고작 0.1% 상승한 20.9로 끝냈어요. 여전히 격차는 8.2% 차이. 여기서 이제 보면 불타는 트롯맨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3.5, 0.9. 그런데 미스터트롯2가 오히려 더 비상이 걸린 게 20.2를 기록한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0.6, 0.1 사실상 20%에서 고착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이미 TV조선의 어떤 트롯 예능에 대한 고정 시청자층이 있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면서 몇몇 더 와가지고 20%까지는 찍었는데 그 이상 정치권 얘기로 하자면 집토끼는 잡았는데 산토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워낙에 집토끼가 없었던 불타는 트롯맨은 처음에 8.3부터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죠. 왜냐하면 집토끼가 전혀 없는 농장에 집토끼가 대거 생겼고 집토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제 불타는 트롯맨은 철저하게 산토끼 잡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산토끼를 잡아서 집토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불타는 트롯맨도 상승세가 살짝 거치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도 두 프로그램이 지금 시청률이 12.7, 20.9 합치면 30%대 중반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트롯 오디션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는 알 수 있긴 하지만 두 프로그램의 대결은 모호해졌죠. 과연 4회에서는 불타는 트롯맨이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내지는 미스터트롯2가 드디어 도망가기를 시작할 수 있느냐, 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시청률 싸움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회까지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원래는 기자가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어느 게 좋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기사가 아니라 유튜브니까 충분히 저의 선호도를 밝혀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프로그램으로 제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불타는 트롯맨. 이유는 뭘까요? 치사해서.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성공하는 비결이 사실은 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악마의 편집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오디션 프로그램 초기의 이야기고 지금 그러면 시청자들이 실망하거든요. 저는 실망했어요. 미스터트롯2 2회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그 예심 우승부 예비 합격자들 4명 쫙 서가지고 이제 누가 과연 합격하고 누가 떨어지느냐, 이 아주 그냥 두근두근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 우승부 같은 경우에는 타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뭐 우승자 내지는 2등 했던 사람들이 출전했는데 우승부 6명 중에 오라트를 딱 둘밖에 못 받았어요. 그 평균 한 7, 80% 정도의 합격 오라트율을 기록했던 예심이었는데 유독 우승부에서만 말도 안 되잖아요. 6명 중에 2명. 예비 합격자 4명이 서가지고 과연 이 중에 누가 합격하느냐. 대체적으로 4명 중에 1명 정도만 합격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으면 3명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상황이었어요. 그 4명이 누구였느냐. 우선 KBS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였던 진혜성 씨, MBC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였던 안성준 씨, 그 다음에 KBS 트롯 전국체전 준우승자였던 재하, 그 다음에 MBN 헬로 트로트 우승자 오주주. 그러니까 타 방송사 우승자와 준우승자 4명이 서가지고 이 중에 3명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3회 방송에서 이제 이 부분이 발표가 됐겠죠. 김성주 MC가 막 멘트 날리고 그 마스터들 모여가지고 막 진지하게 회의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시청자들 두근두근, 저도 뭐 두근두근. 장윤정 마스터가 나와서 발표를 하죠. 탈락자는 없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잘해요. 6명 다 잘했고 예심에서도 전 잘했어요. 다 4명 다 오라트 받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었겠죠. 다른 부와 달리 우승부는 그래도 뭐 다른 데서 우승했던 사람들인데 하니까 그 평가 기준이 높았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실력이 애매해가지고 오라트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너무 높은 기준에 놓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오라트가 안 나왔으니까 이 정도 실력이면 다른 조에 그 어떤 오라트 받은 사람들과 형평성을 비교하면 4명 다 합격하는 거 맞아요. 이 상황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회에서 엔딩 컷에 이 4명을 딱 세우고 끝냈거든요. 제작진이 굉장히 치사하게 이 4명 중에 대거 떨어져요. 진해성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쫙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결국은 모두 합격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런 편집이 먹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방식이 통할지 잘 모르겠어요. 미스터 트롯 2의 3회 시청률이 또 소폭 오르느냐? 내지는 하락하느냐? 만약에 3회까지의 시청률과 달리 4회에서 조금이라도 하락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 그 현장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높은 기준 때문에 4명한테 오라트를 안 줬다가 그래도 실력은 충분히 다른 오라트 받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다 합격합시다. 이 부분은 충분히 녹화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편집한 제작진의 뭐랄까 그 치사한 꼼수? 과연 그게 통할지 시청자들이 분노할지 저는 분노했어요. 그래도 마음을 옮겨갔으니까. 문제는 같은 이유로 불타는 트롯맨도 위기예요. 사회에서 어떤 편집을 보여줄지. 왜냐하면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불타는 트롯맨은 3회 방송이 진행이 됐거든요. 불타는 트롯맨 3회는 팀 데스매치였어요. 팀을 꾸려가지고 나와서 팀이 같이 공연을 해요. 그 팀에는 아주 잘하는 참가자도 있고 좀 못하는 참가자도 있겠죠. 하지만 팀과 팀이 대결해가지고 지는 팀은 전원 탈락이에요. 이기는 팀은 전원 합격. 팀 데스매치를 하다 보면 실력이 뛰어나지만 팀원들 잘못 만나가지고 내지는 그 팀에 뭔가 하모니가 안 맞아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주 잔인한 매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상외의 탈락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불타는 트롯맨 예선에서는 1, 2, 3 예선 톱3를 뽑았는데 예선 톱3가 황룡웅, 신성, 박민수였어요. 지금 3회 방송을 보면 황룡웅을 제외한 신성과 박민수는 탈락 후보예요. 그걸 떠나가지고 3회 방송에서 불타는 트롯맨이 1차 국민 응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1위부터 10위까지 읽어드리면 황룡웅, 남승민, 신성, 안율, 손태진, 황준, 애녹, 민수연, 전종혁, 박민수 이렇게 10명이에요. 이 가운데 예선에서 2, 3등을 했던 신성, 박민수, 그리고 안율, 손태진, 황준 5명이 지금 팀 데스매치에서 패했어요. 5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탈락 후보예요. 왜냐하면 뭐 정확히 어떻게 방송될지는 사회를 봐야겠지만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문구에 따르면 탈락한 팀들에서 한 명씩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원자라고 호칭해요. 그래서 그 탈락한 조에 구원자들이 나와가지고 대결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MBN 제작진의 말에 의하면 한 팀만 살아남는 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구원자들이 다 각 팀의 에이스들이 나오겠죠. 대결 벌여가지고 이기면 그 사람이 속한 조는 전원 합격을 하는데 나머지 조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손태진하고 황준은 같은 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의 구원자가 이기면 손태진과 황준은 함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탈락자가 그 1차 국민투표 10명 중에 3명만 떨어지는 건데 다른 조에서 1등이 나오면 4명이 떨어지는 잔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방송이 진행되면 저는 불타는 트롯맨에 박수를 보낼 거예요. 물론 지금 신성, 박민수, 안율, 손태진, 황준 특히 손태진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심사위원인 이모 할머니 심수봉을 만날 텐데 지금 이 5명 중에 지금 한두 명 빼고 다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저도 이분들이 끝까지 가기를 원해요. 최소한 탑10 좀 더 많이 무대에서 보고 싶은데 정말 이 중에 서너 명을 떨어뜨려 버린다. 대단한 결단이죠. 여기서 과연 불타는 트롯맨도 치사한 방식으로 이 중에 또 몇 명을 어떻게든 살려낼 것이냐, 원칙대로 구원자 한 명의 그 팀만 살려낼 것인지 이건 이제 사회 방송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마 이 방송 보신 여러분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제작진이 또 늦게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 프로그램의 에이스로 꼽힐 만한 사람들은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황룡웅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 팀 데스매치에서도 가볍게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서도 지금 중간 집계 1차 집계지만 당당 1위를 달리고 있고, 미스터 트롯 2 같은 경우에는 예심에서 또 예심 진선미를 뽑았어요. 예심의 진선미에서 지는 박지연, 선은 황민호군,
그다음에 미는 김용필. 또 뭐 황민호 군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승 후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황민호 군은 분명히 스타가 돼요. 탑 3를 붐이 꼽았는데 탑 3는 몰라도 탑 7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실력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지현 씨가 지금 이제 가장 앞서 있어요. 예심에서도 1등을 하고 또 오락스도 굉장히 빨리 받아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영훈과 박지현이 지금 대표 주자인데 황영훈은 굉장히 지금 꽃길을 걷고 있는 데 반해서 박지현은 길이 좀 많이 울퉁불퉁 비포장도로를 걷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마스터, 그리고 마스터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장윤정 씨와 또 전대회 탑7 출신의 마스터인 김희재 씨와 같은 소속사 소속 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마스터 2명이나 같은 회사인데 이거 뭐 같은 소속사 후배 밀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의혹, 상식적인 수준의 의혹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도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튼간 그런 의혹에 서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이면 좀 괜찮은데 문제는 같은 소속사라고 친분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같은 소속사의 톱스타인데 서로 얼굴 한번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게다가 같은 소속사의 톱스타와 신인 내지는 뭐 무명, 그러니까 그 데뷔도 안 한 연습조 같은 경우에 친분이 있을 가능성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년 7월 달에 사장님기는 당나귀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장윤정 씨가 자기 소속사에 있는 신인 가수들을 데리고 김연자 씨를 찾아가 가지고 뭐 조언을 구하는 그런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때 박지현 씨가 나왔어요. 그 얘기인즉 장윤정 씨와는 최소한 방송 녹화를 한 번 했고 그냥 녹화도 아니고 그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신인 트로트 가수가 자신과 김연자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잘 못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이번에 막 실력이 축중에 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면서 네티즌들이 이거 보고 뭐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공정성 시비가 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지현 씨 노래 잘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약간 이름을 알리는 과정에서는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 더 호재가 되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황룡은 그만큼 이슈와 화제성이 주로 적긴 하지만 잘 꽃길로 쫙 가고 있는데 박지현 씨는 지금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되냐면 노이즈 마케팅이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이슈가 되면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미 지금 완성형이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 중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또 연습하다 댓글도 보고 하다 보면 심리적 충격받고 이거 어떡하나 갈망하고 그러면 그게 다음 무대에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디션에 영향을 줘버리면 실력은 출중하게 우승권에 갈 만한 실력인데도 그 실력을 못 피고 중간에 그냥 중도 탈락할 가능성,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현 씨는 지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좋은 가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이 어찌 보면 최고의 기회이자 위기다.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롯2나 성공 여부는 시청률이 아니라 어떤 가수를 발굴해냈느냐거든요. 미스터 트롯이 지금까지 빛나는 이유는 임영웅을 찾아냈고 그 외에 탑7 다 잘 됐기 때문에 성공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참가자들 하나하나가 잘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누가 탈락했느니 누가 탈락하려다가 살아남았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 가장 앞서 있는 건 황룡과 박지현이기 때문에 두 분이 황룡 씨는 약간 여기서 더 뭐랄까 화제성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무난하게 잘 나가고 있고 박지현 씨는 잘 나가는 건 좋은데 너무 무난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 이후 무대에서도 이 두 분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그리고 더 큰 바람은 아직 미처 제가 못 본 우리가 못 본 진정한 실력자가 사회 이후 방송에서 실력을 드러내면서 황정과 박지현을 위협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